대통령이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레임덕 위기를 맞은 걸까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치 고수의 훈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2주, 10일 정도 미국 다녀오셨죠? 네. 뭐 정치적인 건 아니고요. 예. 저는 학교에도 참석하고 저는 네. 그 제약 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제약 회사들 좀 만나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책은 전혀 관련 없는 일로 미국을 갔다 왔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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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미국 정가 소식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여기서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긴 합니다만은 네. 오바마 대통령도 뭐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42%, 네. 40% 초반이죠, 지지율이. 뭐 30%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뭐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도 38%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도 30%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죠. 예.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금년 11월에 이제 중간선거 아닙니까? 예.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고 또 저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여소 야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대통령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이 되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텀에 이제 지금 내년이면 7년 차가 되는데 7년 차 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2년 가량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예.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뭐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민법 같은 것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건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조금 딴 얘기로 흐를 것 같기도 한데 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보면 중임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년을 갖다 완전히 소비해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걸 하나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게 다 밀려버린 거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국방 정책, 특히 이제 외교 정책에는 상당히 미국은 바이파티산 양당이 같이 하기 때문에 뭐 북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올 거라든지 대중국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올 거라든지 어떤 새로운 뭐가 있을 거라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교 정책에서는 그대로 가겠지만 국내 정치에는 새로운 뭐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힐러리 전 국무장관 그쪽으로 좀 줄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언론을 보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이유가 뭡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부부가 1000억대 부자 아니에요. 그게 다 무슨 책으로 책. 네, 책하고 연설, 강연료. 네. 그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저 사람 민주당이면은 블루 칼라와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 공화당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차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도로 본다면 벌리는 걸 책을 쓰면은 책에 하고 부르면은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거기는 스피치 뷰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주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뛰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랄까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일종의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전관예우가 책이에요. 책과 연설. 네, 그게 그런가 하면 워낙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남이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고요. 굉장하죠.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재벌 뭐죠?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했는데
그렇죠. 만불 예, 뭐 예, 그렇게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건 하여간 미국의 미국도 참 독특한 제도, 재미있는 나라는 재미있는 나라예요. 예. 독특한 제도죠. 뭐, 네. 저 정치자금, 대선자금 모을 때도 뭐 공개적으로. 아, 사실 그거는 레이스 그렇죠. 자체가 대선자금이 떨어지면 이제 드랍하는 끝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하여간 우리나라랑 뭔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한데, 네. 뭔가 하여간 우리나라하고 조금 또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히 돈 문제 그렇죠. 같은 경우. 예. 그렇죠. 미국의 돈은요, 투명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투명해요. 아,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니까요. 아. 네. 잠시 미국 정가 얘기 들어봤는데,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러니까 국내 소식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뭐랄까, 최근 지지율이 네. 좀 이제 40% 초반으로 내려가고, 네. 여러 가지 최근 파동을 겪으면서, 네. 과연 이게 레임덕이 시작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도 한번 차트판을 만들어 왔는데, 이영자 고수의 훈수라고 저희들이 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됐다. 네. 이게 예습니까, 돕니까? 답하기가 힘든 건데요. 예. 박 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하기에 달렸다. 네, 그러니까 하기에 달렸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면 노겠죠. 잘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 하여간 좀 가운데다가 답을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하기에 달린 거예요. 예. 네. 하기에 달렸는데, 네.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 싸움을 걸어야죠. 아, 싸움을. 네, 지난번에 대선에요. 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어떻게 당선됐어요? 좌파들의 위협을 받는 보수 우파들이 결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준 거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잘할 것이다. 복지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게 아니에요.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잘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우파들이 결집을 해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결집이 돼서 당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예. 뭐 그분이 뭐 대통합? 그 대통합은 문재인 씨가 더 잘할 거라고 그랬어요. 유권자들이. 아, 네. 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우파들이 결집해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파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른바 우파라고 해야 될지 보수라고 해야 될지 이런 네. 이쪽에서 보수 우파. 뭔가 지금 네. 지지층이 좀 이탈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서울에선 40%가 떨어지고. 예, 네. 그 떡이 무너진 거죠, 지금. 네, 예. 네, 네. 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 하나 분명한 거는 작년에도 작년 봄에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와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게요. 그때는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낮았다고요. 예. 긍정평가가 그때 41%까지 내려갈 때도 부정평가는 30%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보층이 30%, 거의 한 30%가량이 됐었는데, 예. 지금 유보층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뭔가 하면 부정은 갈 만큼 다 가고 파지티브가 늘어날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 추이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예, 지금 네. 한때 61%까지 갔다가 지금 네. 세월호 참사 지금 보세요. 거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게 지금. 합치면 예. 90%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 그거는 예. 뭔가 하면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저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을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사 실패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사 실패, 또 원칙. 네.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인사 실패라고 그랬지만 부정평가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굉장히 다르다. 예.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우파들한테 절대적인 실망감을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면은 우파들은 좌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좌파한테 항복을 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고. 예. 흔들린 정도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KBS가 박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잖아요.
머리 위에 앉아 있다고 있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언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것이 길영환 사장인가요? 길환영. 길환영? 예. 네, 길환영 사장 해임한 거예요. 아, 그 해임을 함으로써 예. 노조한테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 뭐 대통령이 해임한 게 아니라 이제 퇴임 건의가 올라왔죠. 해임 건의했던 예, 예. 그걸 받아들인 것이 대통령이죠. 그걸 왜 받아들여요? 여러 가지 뭐 당시 또 상황이 있었죠. 아니 당시 상은 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외국으로 나가셨는데 네. 제가 그날 그 전에도 동화 채널에서 나와서 예. 대통령 저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받는 순간 노조가 머리 위에 앉아요. KBS가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그 방송 매체가 대통령의 역행을 하기 시작해봐요.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창극 그 지명자 같은 사람, 이상하게 꽈가지고 그냥 낙마시켜버리더라고요. 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할지를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KBS예요. KBS는 이제 언론사의 속성도 있거든요. 언론사라는 점. 아니, 언론사의- 대통령의 뭐랄까 무슨 기관은 아니죠. 직속 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예.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직속 기관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예.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KBS의 주인이 누구예요? KBS 주인은 공영방송이니까 우리가 수신료, 시청료 내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국민. 국민이죠. 그럼 국민에서 그 KBS 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위임을 받았다 그렇죠. 이거죠. 대통령 예.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 사장, 그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길환영 사장도 어떤 점에서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고 대통령이 보냈다는 건 어떤 점에서 국민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노조가 밀어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창극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다 이 말씀. 그게 다 그렇죠. 연장선에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연장선이 어디로 가겠느냐. 예. 그 연장선이 우파한테 직접 겨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보 아니거든요. 나 아는 사람들, 난 전에 MBC 안 봤는데 KBS도 안 볼까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내가 미국 갔다 온 지 며칠 안 된다 나보고 예.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나 안 본다고.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 동영상을 다 40분 가까이 틀어준 데는 또 MBC였어요. 예. 그러니까 MBC는 또 달라졌나 보죠. 아무튼, 예. 난 뭐 그때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볼 예. 시간도 없었고요.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KBS가 노조에 장악돼가지고, 노조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다시 그걸 정말 공영방송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경영하는 방송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영방송의 의미는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현 정권 그렇죠? 예, 아니, 정권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권력을 그렇죠. 위임받았으니까 네. 그건 이제 대통령이 뭐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서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인사 문제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인사의 문제가 많다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잠깐 궁금한 거는 이제 어쨌든 선거 때는 어쨌든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뭘 하는 건데 네. 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또 상대편을 끌어안고 통합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요구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 우선은 어디 있어요? 우선은 지켜놓고 우파 정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이라는 게 뭐예요? 예.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지. 소수의 의견을 따르면서 다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 예. 그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다수결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요. 예. 그 원칙을 지금 박 대통령 스스로가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난번 저 서울시장 선거 때요. 예.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몽준과 박원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지지율 격차요. 네.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났죠. 10몇 퍼센트 되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선거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몽준 후보가 2배가 높았어요. 여론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선관위에 들어가서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진다 그러니까 아예 투표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네. 지금 말하자면은 박 대통령 나쁘다 하니까 몰라 이제 뭐 거기다가 문창극 길환영 사장을 해임시키고 예, 예. 또 문창극 총리 뭐 그 지명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름을 안 내놨으니까 대통령이 국회 안 보냈으니까 대통령이 해임시킨 거고 철회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대통령을 왜 지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 고로 다시 네. 대통령이 이를 레임덕을 막으려면 그러면은 싸움을 예. 걸어야죠. 그 싸움은 누굴 대상으로 겁니까 그럼? 좌파들. 좌파 세력을 대상으로 네. 싸움을 걸어서 네. 우파를 다시 결집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아. 그거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KBS 사장 틀림없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임명을 하면은 예. KBS의 노조가 또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예. 그리고 파업할 거고 그리고 KBS 방송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KBS가 그렇게 나가면은 그럼 지금 한전에다가 이렇게 연계해서 수신료 받는 데죠. 그거는 임의로 된 거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KBS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KBS가 공영방송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노조방송이 아니고, 네. 공영방송이 되도록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의 원칙을 위해서 싸우고 있네. 우리가 지지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교조 보세요. 네. 예를 들어 조전혁 의원은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서 파산했다는 그렇죠. 것까지 들었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때는 법적 판단을 이용하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법적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에 또 이게 이제 화해해야 된다, 대화합 차원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거면 안 되죠. 전교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새누리당은 예.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 전교조는 그 9명을 위해서 몇만 명이 뭉치잖아요. 예. 그게 좌파 우파의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회복을 하려면은 네. 분명하게 우파 원칙을 세우고 우파 원칙을 지켜나가야 돼요.